마음 공부 제7강 이제 마음 알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쩌면 이 전체 강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강의는 항상 이렇게 새겨두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말뜻 자체는 뭐냐면 인지 위에 상위 인지라는 뜻입니다. 메타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을 계속하든지 빠져나오든지 이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때 내가 생각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요 인지가 이게 메타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을 알아차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처리하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이걸 뭐 사띠라고 부른다든가 해서 알아차림 또는 뭐 깨어있음 이런 식의 용어를 갖다 붙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 찾기 과정에서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이렇게 좀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메타인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마음,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 할 때는 이제 메타인지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메타인지가 왜 필요할까요? 가뜩이나 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늘 뭔가 어색하고 그런 기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몰입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이건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내 삶의 어떤 기반으로 삼아가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좀 줄이려고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화도 해가고 이제 자기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습관화 되어 가지고 타성에 젖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더 에너지를 안 쓰게 되게 되면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습관화되었다, 타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동화된 행동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를 딴 데 쏟지 않고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마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커다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밋밋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어져 버립니다. 뭘 경험을 하더라도 생생하지가 않고 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깨져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뭐 저게 뭐 그냥 그림에서 봐도 되지 이러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좋은 경치 같은 것들을 신나게 느끼고 막 교류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황홀하고 신나는 이런 순간들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깨어 있으면서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감이죠. 이것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 만난 자극이 너무 처리할 것이 많아서 당황하고 그것을 힘겨워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알아서 그것에 더 이렇게 몰입하고 에너지를 더 쓸지 아니면 철수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도 메타인지가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내 기존의 습성과 내가 새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취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그런 연결고리,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환경과의 연결고리, 나와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에서 작용하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세계가 되어버린 나의 습성과 새로운 세계가 만날 때, 이때 이제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기존의 내 것을 얼마만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메타인지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요, 이런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복귀하면서 그때 그랬을 걸,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요. 죽으면서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살았을 걸 하지 말고,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뭐 이런 그 목표나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의 경험들을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화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활용법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마음 찾기 과정에서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꿰뚫어 보기라고 하는 과정으로 설명드렸어요. 이게 메타인지를 일깨우는 방법이에요.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메타인지가 점점 더 이게 자라게 되고 더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생각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마음을 메타인지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이게 정말 자기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기대 효과가 뭐냐면, 어떤 것에 쉽게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낯설어 하면서 겁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바로 이 메타인지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만 마음을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걸 기쁘게 느끼거나 슬프게 느끼거나 하면서 그 경험에 몰입하고 있는 내가 있고요.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나와 관찰하는 나가 있죠. 이때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 관찰하는 나에 두는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서 이런 현실에서 이런 좌절을 느끼고 또는 이런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쭉 파악하고 있는 것이 메타인지의 활동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할 때도 이 내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수양이 된 사람들은 자기만 이렇게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죠.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어떤 그 선택이나 활동이 최적의 것인지, 최선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고,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불필요한 정보인지 해가 되는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밀고 나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멈추고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도 어떻게 치우침이 없이 아주 최선의 중도라고 하죠. 그런 그 길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메타인지고요. 이 메타인지는 항상 호흡을 보면서 호흡을 순조롭게 하는 가운데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태까지 처음부터 쭉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이 하나로 잘 깨어질 겁니다. 자, 메타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메타인지를 쓰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갈 때도, 마음을 이해해 갈 때도 이 메타인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은 그 집중도나 이해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증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바탕으로 앞으로의 마음 공부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메타인지를 늘 활용할 수 있도록 호흡 놓치지 말고 잘 자기 마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